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 한마디로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복잡다단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 악화와 고금리, 장기화를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하락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 공급 부족 심화와 특정 지역의 수요 증가를 근거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상승론 또한 만만치 않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되는 전망 속에서 60대인 당신, 불안해하거나 갈팡질팡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미리 세우면 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는 바로 정부 정책 환경의 변화입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며 이러한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강화되는 정책에 능동적으로 순응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무턱대고 시장에 반하거나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정책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이에 맞춰 자산을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세알 전략입니다. 즉, 자산을 줄이고로두스 흐름에 맞게 갈아타고 리플레이스, 그리고 당신의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재배치 엘러케이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노후 자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까지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도로두스는 불필요하거나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자산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체 리플레이스는 시장의 트렌드와 정책 변화에 맞춰 더 유망한 자산으로 갈아타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배치 엘러케이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형태로 재편성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 세알 전략이야말로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이자 공격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현재 오랜 침체의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전환점을 모색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모든 지방 도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각 도시가 지닌 체력, 즉 경제적 자생력과 성장, 잠재력이 미래의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거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 인구가 유입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꾸준히 창출되는 곳, 교통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단지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분석 없이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부동산에 투자했다가는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지방시장 내에서도 성장 동력을 갖춘 선별된 지역을 찾아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각 지방 도시의 인구 변화 추이, 고용지표, 그리고 주요 개발 계획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미래 가치를 면밀히 예측하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특정 도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거나 반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강력하게 부상하는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도시는 피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건설 투자는 전반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분양 시장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주택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 착공 물량 감소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인프라 예산의 증가율 또한 과거에 비해 완만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과 맞물려 대규모 공공투자가 제한되면서 전반적인 건설 투자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이 합쳐져 건설 투자 증가율을 크게 제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PF 부실 정리는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상반기까지는 PF 부실 정리의 영향으로 신규 착공 물량이 상당 기간 정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2026년에는 완공될 아파트, 즉 준공 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일시적인 고용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원자재 비용 하락과 맞물려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전반의 흐름은 당신의 투자 전략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급 감소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현 시점에서 공급 부족 현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 공급 감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해당 지역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어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방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규제와 높은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곳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지연은 결과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국내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 환경, 더 많은 취업 기회, 그리고 풍부한 문화생활을 찾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수요는 공급 부족과 맞물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즉, 한번 형성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시장을 안정화하려 해도 근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여전히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60대 투자자라면 지금부터라도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도 미래 가치와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눈여겨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역세권 학군이 좋은 지역,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등은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 공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러한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져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실제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공급은 현저히 줄어드는데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여전히 활발하며 주택 구매 및 임차 수요는 꾸준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시장에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바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의 심화입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에 나올 전세 매물은 점점 줄어들면서 임차인들은 원하는 주택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전세난 심화는 자연스럽게 전세의 월세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집주인들은 높은 전세 가율에 대한 부담과 역전세 우려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임차인들도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월세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월세 가격 또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를 당신의 투자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임대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미리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60대에게 매우 중요한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이나 아파트를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당신의 자산을 재구성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니까? 2025년 서울의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현상을 말입니다. 강남, 용산, 마포 등 한강변의 핵심 지역들은 높은 시세를 형성하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높아진 시세 기준에 맞춰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들이 가격 격차를 좁히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갭 메우기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즉, 선두 지역의 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는 현상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점차 퍼져나가듯 서울 핵심 지역의 가격 상승 파동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강남이 오르면 분당, 판교가 따라오르고 서울 중심부가 오르면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주요 도시들도 뒤따라 오르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당신이 지금 바로 이러한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서울 핵심 지역의 가격이 이미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미래 가치가 충분한 서울 외곽 지역이나 교통 여건이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지금부터 면밀하게 분석하십시오. 이러한 지역들은 핵심 지역에 비해 투자 부담이 적으면서도 갭 메우기 상승으로 인한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신도시 개발이나 교통망 확충 계획이 있는 수도권 지역 또는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와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는 지역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덮어놓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진 지역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지역별 분석 자료를 참고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60대인 당신이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금리 변동 또한 2026년 부동산 시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 또한 금융시장의 큰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금리를 성급하게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2026년 경제 성장률은 현재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금리 인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높은 환율 압력, 지속적인 가계 부채 증가세, 그리고 언제든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는 집값 변동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설령 인하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60대인 당신은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헛된 희망은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의 금리 수준 혹은 소폭의 등락을 염두에 두고 당신의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출을 활용한 투자라면 현재의 금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에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자산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고려하거나 대출 비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리 리스크를 최대한 관리하는 것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성장 동력을 갖춘 지역, 수요가 꾸준히 뒷받침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현재 가치를 유지할 것이지만 반대로 경제적 기반이 약하거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가격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된 시장 환경에서는 무작정 투자하거나 과거의 성공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60대인 당신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무분별하게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이는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당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지역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자금력과 목표 수익률, 그리고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역과 자산 유형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꼼꼼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60대 당신은 이제 고위험 고수익 투자보다는 자산 재분배와 안정적인 임대 수익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더 이상 공격적인 시세 차익만을 쫓는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산은 한 번의 실패로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십시오. 예를 들어 소액으로도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소형주택, 오피스텔 또는 상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 수요가 꾸준하고 공실률이 낮은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나 생활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일정 부분의 유동 자산을 확보해 두는 것도 현명한 자산관리 전략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에게 자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자산관리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당신의 노후가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와 재정 상태, 그리고 가족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은 당신의 현명한 선택과 지혜로운 투자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고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당신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우리는 언제나 응원할 것입니다. 이 정보가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